이번에 나온 고용 수치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엄청난 숫자가 나왔죠. 3월 논팜 페이롤이 30만 3천 개가 나와서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날의 낙폭 일부를 되돌리는 움직임을 보였고 채권 시장만 크게 하락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먼저 숫자를 살펴보자면요. 고용 증가 숫자 30만 3천 개, 하지만 예상치는 21만 4천 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전 숫자는 27만이었는데 27만 5천 개로 늘었고요. 실업률 전달 3.9% 나왔지만 이번엔 3.8% 나왔습니다. 실업률 상승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소위 샵룰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용이 너무 좋았다고 잘라 말하기에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포인트도 있었는데요. 일단 고용의 질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일단 이번에는 민간도 많이 늘긴 했지만 정부도 많이 늘었어요. 바이든 정부의 공공정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정부 부문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지난해 3월인데 5만 5천 개에서 올해 1월은 6만 3천, 7만 1천으로 누가 봐도 뭘로 봐도 이 정부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또 고용의 질을 민간 부분으로 해부를 해봐도 보시면 사실상 정부발 일자리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설 부문 이게 좀 많이 늘었고요. 3만 9천 개 순증했습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 조금 순증이 줄긴 했지만 이 헬스케어 같은 분야 이런 것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정보 부분 없었고요. 금융 3천 개, 전문 사업군 7천 개, 제조업 분야 순증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가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늘고 또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느는 대신에 월급이 센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뚜렷하게 늘어나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이번 세부 통계를 보시면 이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34.2, 34.3, 34.4까지 늘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 62.5에서 62.7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석하자면 미국인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효과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걸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관점, 이걸 볼 수 있는데요. 마침 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민이 지금 유권자의 1위 이슈인 이유, 바이든의 약점인 이 주제는 인플레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2월 말에 월저널이 전국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유권자 20%가 이민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65%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안보가 잘못됐다. 71%는 국경안보, 이민 상황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또 제가 전해드렸지만 7개 주 스윙스테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이민은 모든 주에서 가장 중요한 2대 이슈 중 하나고 각 주의 응답자 최소 72%가 미국의 이민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짜증을 내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벌일 수 있는 그런 범죄 이런 것도 싫어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사를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 대다수가 이 국경 순찰대에 체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수를 하거나 그런 이유인데요. 대부분이 풀려나가지고 이민 이 법원 절차가 진행이 될 때까지 미국 내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저소득 일자리 일부를 잠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깜짝 고용이 나와서 경제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미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경제가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실물 경기가 이 정도는 아닌데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팜 페이롤 나온 후에 월저널 기사 댓글을 보시면 댓글이 제가 확인한 시간 기준으로 3,000개 가까이 달렸는데 물론 이 댓글이라는 게 이 센 댓글은 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주로 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경향성을 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민에 대한 불신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극적으로 늘어난 것은 불법 이민이고 이런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가 절대 없다. 이 불법 이민자의 불법 고용이 이 통계에 잡히면서 보고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 몇 %나 비시민권자에게 돌아갔느냐? 이 아르바이트생과 외국태생 노동자만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약간 그게 바로 나다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의료, 정부,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런 일자리 대부분은 이민자에게 돌아갔고 이는 더 많은 불법 이민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출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용이 표준 이하의 임금 수준의 불법 이민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인식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물론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금리만 보자면 좀 딜레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파월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월도 강조를 하지만 경제가 지속 성장하면서 노동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내려간 그런 떨어진 이유가 파월은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 이민의 증가가 총궁극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게 성장을 도모하면서 물가 상승을 제한한 이런 효과를 파월이 이민덕을 톡톡히 봤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민의 효과가 이렇게 노동의 데이터 급증으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물가가 이것만으로 2% 돌아가는 게 부족하다면 계속 미국 경제는 지금 현상이죠. 2에서 3% 정도의 PCE 기준 물가 상승 고착화와 이렇게 강력한 노동이 무한정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금리 인하의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댓글분들 의견처럼 이민의 효과가 반감된다, 이게 제한된다, 그러면 이 효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효과가 일정하다면 다시 말해서 이 공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효과가 줄어든다면 물가 하락의 1등 공신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가가 예상한 만큼 잘 못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이 얘기하는 골든 패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금리가 내려가려면 결국은 침체가 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깔끔하죠. 하지만 올해는 선거의 해고 이번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건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죠. 침체가 오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지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불리하니까요. 따라서 올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 상태의 어떤 유지, 고착화.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인플레는 3% 언저리에서 갇혀 있고 고용은 매달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잘 안 떨어지고 심지어 이렇게 툭툭 튀어오르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가 줄었다가 일일 이비하면서 데이터에 따라 좌우되고 결국 금리 인하 기대 횟수가 시장이 기대하는 횟수가 4번에서 3번으로 다시 2번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 이런 식으로 펼쳐질 공산이 크겠구나 하는 걸 시장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점점 더 변동성을 키우면서 그날 재료에 따라서 어느 날은 증시를 올리고 어느 날은 증시를 내리는 그런 식으로 변덕스럽게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오늘 페드와치 보면은 6월 인하설도 들어갔죠. 오늘 7월로 다시 또 밀렸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 간신히 한 번, 두 번, 세 번 지키고 있지만 위태위태합니다. 시장도 곧 2번으로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와 노동이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잡는 식으로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이런 것에 베팅하면서 오늘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좀 오늘 올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게 좀 신기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거는 좋은데 기자들이 원래 현상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데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기사를 써야 되니까. 오늘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락의 되돌림 현상이었을까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그럴듯한 설명이 될지 저도 자신이 없네요. 어떤 분석가의 말을 그래서 하나만 빌리자면 크리스 자칼레 CIO,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CIO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일자리 수치는 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지출이 단기적으로 버텨줄 것을 의미한다. 채권 시장에 이거는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연준 금리 인하 계획보다 강력한 소비자 지출과 기업 이익 증가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더 무게를 둔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시장이 원하는 건 이제 한두 번의 금리 인하면 충분하고 금리 인상만 아니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드는 해설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전문가 많으시니까 이유 좀 써주세요. 저도 좀 그거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월화월부 사랑도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